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높은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이면 푸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가을에는 알록달록 단풍잎이 바람을 따라 춤을 추었고 겨울이 오면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한 이불처럼 덮어주었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아주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초가지붕은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문틈으로 솔솔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도 그 집은 늘 깨끗하게 쓸고 닦여 있었어요. 그 집에는 나무꾼이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형제도 없었어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가족도 없고 오늘도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줄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아침이면 혼자 일어나 장작불을 피우고 보리밥 한 그릇을 천천히 먹은 뒤 낡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였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등에 지고 장터에 가서 장작을 팔고 그 돈으로 겨우 쌀과 보리를 조금 사오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어요. 돈은 늘 부족했어요. 새 옷을 사본 지도 오래였고 따뜻한 이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도와주었어요. 장터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 대신 들어드렸고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숲속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조심조심 손에 올려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다리가 아픈 토끼를 만나면 약초를 찍어 발라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숲속 동물들은 모두 나무꾼을 좋아했어요. 참새들은 나무꾼이 산에 오르면 짹짹, 짹짹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굴리며 나무꾼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토끼는 멀리서도 깡충깡충 뛰어와 나무꾼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면 초가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나무꾼이 인사를 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가끔은 혼잣말을 하다가도 문득 웃음이 사라졌어요.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밥을 먹고 웃을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무꾼은 창밖의 별을 오래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연두빛 새싹이 나무마다 돋아났고 산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지요. 나무꾼은 평소처럼 도끼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마른 나무를 많이 구해야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숲속이 와르르 흔들렸어요. 훌쩍, 헉, 헉. 무언가가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나무꾼이 놀라 돌아보니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사슴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살려 주세요. 무슨 일이니? 나무꾼이 다가가자 사슴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말했어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 멍, 멍.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가까워졌어요. 저쪽으로 갔을 거야. 놓치지 마라. 사슴은 겁에 질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무꾼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리 와. 그는 재빨리 사슴을 커다란 바위 뒤로 데려갔어요. 바위 뒤에는 키 큰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가져와 사슴 위를 조심조심 덮어주었어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사냥꾼 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활을 든 사냥꾼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이봐, 나무꾼. 혹시 커다란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나무만 하고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덤불도 들춰보고 바위 뒤도 살펴보고 나무 위까지 올려다 보았지만 끝내 사슴을 찾지 못했어요. 이상하군.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사냥꾼들은 다른 산길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제야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덤불을 걷었어요. 이제 나와도 괜찮아. 사슴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무사히 살아난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사슴은 나무꾼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무꾼님, 내 목숨은 네가 살린 거야. 나는 조금 도와줬을 뿐이란다. 하지만 사슴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를 사냥꾼에게 넘겨주었을지도 몰라요. 나무꾼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나무꾼은 빙그레 웃으며 사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렴. 그런데 사슴은 발걸음을 떼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사슴은 나무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나무꾼은 의아한 얼굴로 사슴을 바라보았어요. 비밀이라고? 사슴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산 꼭대기에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곳은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오는 신비로운 곳이랍니다. 사슴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조용한 숲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살랑살랑 들려왔어요. 그제야 사슴은 나무꾼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너머에는 아무도 모르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네. 물이 얼마나 맑은지 하늘의 구름도 달님도 별님도 모두 비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무꾼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산은 수없이 오르내렸지만 그런 연못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슴은 말을 이어갔어요. 보름달이 둥글게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해요. 선녀들이?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선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늘나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연못은 착한 사람에게만 길을 보여주거든요. 나무꾼은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정말 선녀들이 내려온단 말이니? 네.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사슴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망설이며 말했어요. 선녀들은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나는 날개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두어요. 날개옷? 그 옷이 있어야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슴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만약 선녀 한 명의 날개옷을 숨기면 그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남의 물건을 숨기는 일이잖니. 사슴도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숲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불어 풀잎만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사슴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나무꾼님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잖아요. 그 말에 나무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사슴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웃고, 혼자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꾼은 멀리 산 아래 자신의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았어요. 낮에는 괜찮았지만 해가 지면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가끔은 밥을 한 숟갈 뜨다가도 혼자라는 생각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지요.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 오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슴은 천천히 말했어요. 선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착하게 대해주세요. 억지로 붙잡지 말고 마음을 다해 아껴주세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끝까지 정성을 다하마. 사슴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보름달이 뜨는 날 해가 질 무렵 연못으로 가보세요. 말을 마친 사슴은 숲속으로 깡충깡충 뛰어가 사라졌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달빛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 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정말 선녀가 내려올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도끼 대신 작은 등불 하나만 들고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어요. 사슴이 알려준 깊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지요.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나무 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안개가 발목을 감싸며 피어올랐어요. 정말 이런 곳에 연못이 있을까? 나무꾼이 중얼거릴 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졸졸졸. 맑은 물소리였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커다란 바위가 보였어요. 바위를 돌아서자 나무꾼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와!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았어요. 달빛이 물 위에 비치자 은빛 물결이 반짝반짝 흔들렸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답니다. 숲속인데도 이상하게 그곳만은 따뜻하고 환한 빛이 감돌았어요. 나무꾼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랄라라 라라라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노랫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나무꾼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하얀 구름 하나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름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선녀들이었어요. 선녀들은 하늘색, 분홍색, 연노란색의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어요. 긴 소매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고 검고 긴 머리는 비단처럼 반짝였답니다. 구름이 연못가에 닿자 선녀들은 하나둘씩 내려왔어요. 오늘 달빛이 참 예쁘구나. 연못도 더 맑아진 것 같아. 어서 목욕하자. 선녀들은 웃으며 서로 손을 잡고 연못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하나씩 날개옷을 걸어두었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날개옷은 달빛을 받아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선녀들은 발을 살짝 물에 담갔어요. 아, 시원하다. 물이 정말 맑네. 첨벙, 찰랑. 물장구를 치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웃음소리가 숲속 가득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는 작은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것처럼 맑고 고왔답니다. 바위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사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때 문득 나무꾼의 눈에 가장 어린 선녀 한 명이 들어왔어요. 막내 선녀는 언니들에게 물을 뿌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가장 해맑게 웃고 가장 장난도 많았답니다.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나뭇가지에 걸린 날개옷으로 옮겼어요. 정말 저 옷이 있어야 하늘로 돌아가는 걸까? 나무꾼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가 다시 멈추었어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운 밤들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초가집, 혼자 먹던 저녁밥, 혼자 바라보던 달. 나도 가족이 생기면 좋겠어. 나무꾼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나무꾼은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바스락. 마른 나뭇잎 하나가 발밑에서 살짝 소리를 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선녀들은 물놀이에 푹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연못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언니, 이것 봐요. 막내 선녀가 두 손으로 물을 떠 첫째 선녀에게 촤악 뿌렸어요. 어머! 첫째 선녀도 웃으며 물을 튀겼고 둘째와 셋째 선녀도 함께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찰박, 첨벙.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은구슬처럼 반짝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에 걸린 날개옷을 바라보았어요. 날개옷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실로 짜 만든 것처럼 가볍고 아름다웠답니다. 나무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살며시 들어 올렸어요. 놀랍게도 날개옷은 깃털처럼 아주 가벼웠어요. 그는 얼른 커다란 바위 뒤로 돌아가 날개옷을 품속 깊이 숨겼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아무도 못 봤겠지? 잠시 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첫째 선녀가 말했어요.
선녀들은 연못에서 나와 하나둘 몸을 닦고 날개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슥. 하늘색 날개옷을 입은 첫째 선녀의 몸이 반짝 빛났어요. 분홍빛 날개옷을 입은 둘째 선녀도 환한 빛을 내며 하늘로 떠오를 준비를 했지요. 셋째, 넷째 선녀도 차례차례 날개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막내 선녀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날개옷은? 선녀는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분명 여기에 걸어두었는데 다른 선녀들도 함께 찾아주었어요. 이쪽에도 없네. 바람에 날아갔을까? 아니야. 날개옷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 막내 선녀의 얼굴은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나무 밑도 찾아보고 꽃밭도 뒤져보고 바위 뒤도 살펴보았지만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 선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언니, 어떡해요? 첫째 선녀가 막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조금만 더 찾아보자. 선녀들은 연못 주변을 몇 번이나 돌며 찾아보았지만 끝내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첫째 선녀의 얼굴도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해. 막내 선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해가 뜨기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면 하늘문이 닫혀버려. 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첫째 선녀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어. 막내 선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싫어요. 혼자 남기 싫어요. 둘째 선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파. 셋째 선녀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너를 찾으러 올게. 막내 선녀는 언니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첫째 선녀는 마지막으로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마. 그러고는 모두 구름 위로 올라탔어요. 구름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고 선녀들은 끝까지 막내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언니, 가지 마세요. 막내 선녀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구름은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연못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어요.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막내 선녀는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흑흑.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집에도 못 가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언니들도 못 만나고, 선녀의 울음소리는 숲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어요. 바람도 슬픈 듯 조용히 불었고 나뭇잎도 사르르 흔들렸어요. 바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무꾼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선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답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걸까? 나무꾼은 품속에 숨긴 날개옷을 만져보았어요. 지금이라도 돌려드려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선녀는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던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선녀는 사람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나무꾼은 선녀가 더 놀라지 않도록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선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사람이었군요. 나무꾼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날개옷이 없어졌거든요.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오늘 밤 어디에서 지내실 생각입니까? 선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세상을 하나도 몰라요. 먹을 것도, 잘 곳도. 그 말을 하던 선녀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선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제 집은 아주 작고 낡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밥도 조금은 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해 보였어요. 게다가 지금의 선녀에게는 갈 곳이 아무데도 없었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선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탁드릴게요. 나무꾼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시지요. 그렇게 하여 사람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었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숲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보다 몇 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산길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선녀는 처음 걷는 흙길이라 몇 번이나 발이 걸렸답니다. 선녀가 작은 돌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자 나무꾼이 얼른 손을 내밀었어요. 조심하세요. 선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무꾼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처음 잡아보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구름 위를 날아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매일 이런 길을 걸어 다니나요? 선녀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선녀는 아무 말 없이 나무꾼의 등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를 처음 만났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어요. 한참을 걸어 작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가지붕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볏짚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작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선녀는 집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 궁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황금 기둥도 없고 옥으로 만든 계단도 없고 반짝이는 비단 장식도 없었답니다. 대신 작은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울타리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어요. 나무꾼은 문을 열며 말했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선녀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작았지만 아주 깨끗했어요.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부엌에는 장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나무꾼은 얼른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어요. 타닥, 타닥타닥. 장작불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많이 추우셨죠? 선녀는 장작불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이 불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군요. 네. 하늘나라에는 이런 불을 피울 일이 없어서 처음 봅니다. 나무꾼은 웃으며 솥뚜껑을 열었어요. 솥 안에는 아침에 남겨둔 보리밥이 조금 있었어요. 장독에서 된장을 꺼내 국을 끓이고 산에서 캐온 냉이와 달래를 넣어 향긋한 나물을 무쳤어요. 잠시 후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조금. 나무꾼은 괜히 미안한 얼굴이 되었어요.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선녀는 조용히 밥상을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수많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눈앞에 따뜻한 밥에서는 더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선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선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무꾼이 놀라 물었어요. 보리밥이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나무꾼은 피식 웃었어요. 하늘나라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나요? 선녀도 웃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은 오랜만이에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 선녀에게 내어주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그럼 나무꾼님은요? 저는 부엌에서 자면 됩니다. 선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엌에서 잘게요. 나무꾼은 손사래를 쳤어요. 손님을 그렇게 재울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 양보했답니다. 결국 선녀가 방에서 자고 나무꾼은 부엌 아궁이 옆에서 자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초가집은 아주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선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언니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나를 찾고 계시겠지. 선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본 달님도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부엌에 누운 나무꾼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녀님은 아직도 많이 무섭겠지. 낯선 곳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러다 문득 품속에 숨겨둔 날개옷이 생각났어요. 나무꾼은 천천히 일어나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날개옷을 나무 상자 안에 곱게 접어 넣었어요. 혹시라도 쥐가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천으로 한 번 더 감싸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숨겨놓은 물건인데도 마치 보물처럼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닭이 꼬끼오 하고 울었어요. 선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무슨 소리죠?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을 알려주는 닭 울음소리예요. 선녀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반짝이고 꽃에서는 향기가 났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흙냄새가 나는 아침은 처음이었답니다. 선녀는 두 손으로 이슬 맺힌 풀잎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시원한 물방울이 손끝에 맺혔어요. 사람 세상은 참 신기하네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구경하면 됩니다. 선녀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웠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녀는 조금씩 사람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셨어요.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초가지붕을 톡톡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절이 늘 아름답고 온화했지만 사람 세상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피어나는 꽃도 달랐고 바람의 냄새도 달랐고 새들이 부르는 노래도 조금씩 달랐답니다. 선녀는 그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은 평소처럼 도끼를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선녀는 잠시 나무꾼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매일 산에 가셔야 하나요? 네. 장작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힘드시겠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니까요. 선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집을 정리해 볼게요. 나무꾼은 조금 놀랐어요. 아닙니다. 손님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나무꾼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나무꾼은 웃으며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선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선녀는 빗자루를 들었어요. 처음 써보는 빗자루였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답니다. 쓱쓱 마당까지 깨끗하게 쓸고 나니 집이 훨씬 환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마당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작은 들꽃 몇 송이는 남겨두고 마른 풀만 골라 정리했지요. 그러다 울타리 옆에 시든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선녀는 그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많이 목이 말랐구나.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꽃에 살며시 뿌려주었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꽃을 돌보는 일을 자주 했던 선녀였어요. 그래서 금세 마당은 예쁜 꽃밭처럼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어요. 선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이 늘 혼자 밥을 해먹던 작은 부엌이었어요. 솥을 열어보니 쌀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선녀는 장독을 열어 된장을 꺼내고 집 뒤 텃밭에서 파를 조금 뽑아왔어요. 냉이도 조금 캐오고 들에서 달래도 몇 뿌리 가져왔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리밥도 김을 내며 익어갔어요. 이 정도면 맛있게 드실 수 있겠지. 선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시각 나무꾼은 산에서 장작을 하고 있었어요.
도끼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집 생각이 났답니다. 선녀님은 혼자 심심하지 않을까? 사람 세상이 아직 낯설 텐데 괜찮으실까?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을 내려왔어요. 초가집 가까이에 오자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풍겨왔어요. 이 냄새는? 문을 열자 선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오셨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루는 반짝반짝 빛났고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들꽃은 보기 좋게 피어 있었고 작은 화분까지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걸 다 하신 겁니까? 선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나무꾼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보리밥, 된장국, 나물, 직접 담근 김치. 평소와 같은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맛있어 보였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나무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선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평소와 똑같은 된장국인데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는 맛이 전혀 다르네요. 선녀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늘나라에서는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를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식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무꾼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나무꾼은 산으로 가기 전에 꼭 선녀에게 인사를 했고 선녀는 나무꾼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준비했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 숲속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답니다. 바로 나무꾼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슴이었어요. 사슴은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사슴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막내 선녀가 사라진 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었답니다. 선녀의 부모님과 언니들은 온 하늘을 뒤져 막내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옥황상제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막내 선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녀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는 평소처럼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첫째 선녀는 창가에 앉아 사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둘째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의 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고 셋째 선녀는 혹시라도 막내가 돌아올까 하며 궁전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막내 선녀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사람 세상에서 무섭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추운 밤을 혼자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선녀들의 아버지도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밤마다 궁전 마당을 오래도록 거닐며 막내를 생각했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두 막내 선녀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날아다녔지만 사람 세상은 너무 넓었어요. 게다가 하늘나라의 법으로는 함부로 사람 세상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답니다. 막내 선녀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 무렵 사람 세상에서는 선녀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초가집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아침이면 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워졌답니다. 선녀는 집 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호박씨도 심었지요. 흙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선녀는 신기해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커다란 채소가 된다고요? 나무꾼은 씨앗을 하나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아주 작지만 햇볕을 받고 비를 맞으면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선녀는 두 눈을 반짝였어요. 참 신기해요. 그날부터 선녀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씨앗을 돌보았어요. 어서 자라렴. 예쁜 잎을 보여주렴. 며칠 뒤 정말 작은 새싹 하나가 쏙 올라왔어요. 나무꾼님, 선녀는 너무 기뻐 큰 소리로 불렀어요. 산에서 막 돌아온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것 보세요. 선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연두빛 새싹 하나가 햇빛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더 많이 자랄 거예요. 선녀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어요. 초록빛 산에는 매미가 맴맴 노래를 불렀고 시냇물은 시원하게 흘렀답니다. 나무꾼은 더운 날씨에도 매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선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보리주먹밥을 동글동글 빚고 오이와 나물을 곁들여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쌌답니다. 오늘은 제가 산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산길이 험해서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갈게요. 결국 나무꾼은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큰 소나무를 지나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 길로 오시면 됩니다.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락을 품에 안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답니다. 새들이 선녀 곁을 날아다녔어요. 나비도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녔지요. 선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을 둘러보았어요. 사람 세상도 참 아름답구나. 그때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산나무를 캐러 올라온 아낙네 두 사람이 선녀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 얼굴이 참 곱다. 선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낙네들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남편? 아낙네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저렇게 고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었나? 조금 뒤 한 아낙네가 물었어요. 혹시 산 아래 초가집에 사는 나무꾼의 아내인가요? 선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낙네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외롭게 혼자 살던 나무꾼이 장가를 갔단 말이야? 정말 잘 됐네. 사람들은 모두 나무꾼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금세 이야기가 퍼졌어요. 나무꾼이 참 고운 아내를 맞았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더라.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대.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 한쪽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부자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욕심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온 마을이 저렇게 떠들썩한 거지?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군. 그렇게 말한 부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숲속의 바람도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초가집에는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장작 타는 소리만 들리던 집이었는데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선녀는 조용히 밥상을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수많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눈앞에 따뜻한 밥에서는 더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선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선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무꾼이 놀라 물었어요. 보리밥이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나무꾼은 피식 웃었어요. 하늘나라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나요? 선녀도 웃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은 오랜만이에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 선녀에게 내어주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그럼 나무꾼님은요? 저는 부엌에서 자면 됩니다. 선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엌에서 잘게요. 나무꾼은 손사래를 쳤어요. 손님을 그렇게 재울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 양보했답니다. 결국 선녀가 방에서 자고 나무꾼은 부엌 아궁이 옆에서 자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초가집은 아주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선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언니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나를 찾고 계시겠지. 선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본 달님도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부엌에 누운 나무꾼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녀님은 아직도 많이 무섭겠지. 낯선 곳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러다 문득 품속에 숨겨둔 날개옷이 생각났어요. 나무꾼은 천천히 일어나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날개옷을 나무 상자 안에 곱게 접어 넣었어요. 혹시라도 쥐가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천으로 한 번 더 감싸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숨겨놓은 물건인데도 마치 보물처럼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닭이 꼬끼오 하고 울었어요. 선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무슨 소리죠?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을 알려주는 닭 울음소리예요. 선녀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반짝이고 꽃에서는 향기가 났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흙냄새가 나는 아침은 처음이었답니다. 선녀는 두 손으로 이슬 맺힌 풀잎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시원한 물방울이 손끝에 맺혔어요. 사람 세상은 참 신기하네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구경하면 됩니다. 선녀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웠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녀는 조금씩 사람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셨어요.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초가지붕을 톡톡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절이 늘 아름답고 온화했지만 사람 세상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피어나는 꽃도 달랐고 바람의 냄새도 달랐고 새들이 부르는 노래도 조금씩 달랐답니다. 선녀는 그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은 평소처럼 도끼를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선녀는 잠시 나무꾼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매일 산에 가셔야 하나요? 네. 장작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힘드시겠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니까요. 선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집을 정리해 볼게요. 나무꾼은 조금 놀랐어요. 아닙니다. 손님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나무꾼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나무꾼은 웃으며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선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선녀는 빗자루를 들었어요. 처음 써보는 빗자루였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답니다. 쓱쓱 마당까지 깨끗하게 쓸고 나니 집이 훨씬 환해 보였어요. 이번에는 마당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작은 들꽃 몇 송이는 남겨두고 마른 풀만 골라 정리했지요. 그러다 울타리 옆에 시든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선녀는 그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많이 목이 말랐구나.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꽃에 살며시 뿌려주었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꽃을 돌보는 일을 자주 했던 선녀였어요. 그래서 금세 마당은 예쁜 꽃밭처럼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점심 무렵이 되었어요. 솥을 열어보니 쌀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선녀는 장독을 열어 된장을 꺼내고 집 뒤 텃밭에서 파를 조금 뽑아왔어요. 냉이도 조금 캐오고 들에서 달래도 몇 뿌리 가져왔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리밥도 김을 내며 익어갔어요.
이 정도면 맛있게 드실 수 있겠지. 선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시각 나무꾼은 산에서 장작을 하고 있었어요. 도끼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집 생각이 났답니다. 선녀님은 혼자 심심하지 않을까? 사람 세상이 아직 낯설 텐데 괜찮으실까?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을 내려왔어요. 초가집 가까이에 오자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풍겨왔어요. 이 냄새는? 문을 열자 선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오셨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루는 반짝반짝 빛났고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들꽃은 보기 좋게 피어 있었고 작은 화분까지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걸 다 하신 겁니까? 선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나무꾼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보리밥, 된장국, 나물, 직접 담근 김치. 평소와 같은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맛있어 보였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나무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선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평소와 똑같은 된장국인데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는 맛이 전혀 다르네요. 선녀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늘나라에서는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를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식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무꾼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나무꾼은 산으로 가기 전에 꼭 선녀에게 인사를 했고 선녀는 나무꾼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준비했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 숲속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답니다. 바로 나무꾼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슴이었어요. 사슴은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사슴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막내 선녀가 사라진 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었답니다. 선녀의 부모님과 언니들은 온 하늘을 뒤져 막내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옥황상제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막내 선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녀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는 평소처럼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첫째 선녀는 창가에 앉아 사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둘째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의 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고 셋째 선녀는 혹시라도 막내가 돌아올까 하며 궁전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막내 선녀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사람 세상에서 무섭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추운 밤을 혼자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선녀들의 아버지도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밤마다 궁전 마당을 오래도록 거닐며 막내를 생각했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두 막내 선녀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날아다녔지만 사람 세상은 너무 넓었어요. 게다가 하늘나라의 법으로는 함부로 사람 세상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답니다. 막내 선녀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 무렵 사람 세상에서는 선녀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초가집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아침이면 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워졌답니다. 선녀는 집 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호박씨도 심었지요. 흙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선녀는 신기해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커다란 채소가 된다고요? 나무꾼은 씨앗을 하나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아주 작지만 햇볕을 받고 비를 맞으면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선녀는 두 눈을 반짝였어요. 참 신기해요. 그날부터 선녀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씨앗을 돌보았어요. 어서 자라렴. 예쁜 잎을 보여주렴. 며칠 뒤 정말 작은 새싹 하나가 쏙 올라왔어요. 나무꾼님. 선녀는 너무 기뻐 큰 소리로 불렀어요. 산에서 막 돌아온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것 보세요. 선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연두빛 새싹 하나가 햇빛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더 많이 자랄 거예요. 선녀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어요. 초록빛 산에는 매미가 맴맴 노래를 불렀고 시냇물은 시원하게 흘렀답니다. 나무꾼은 더운 날씨에도 매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선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보리주먹밥을 동글동글 빚고 오이와 나물을 곁들여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쌌답니다. 오늘은 제가 산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산길이 험해서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갈게요. 결국 나무꾼은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큰 소나무를 지나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 길로 오시면 됩니다.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락을 품에 안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답니다. 새들이 선녀 곁을 날아다녔어요. 나비도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녔지요. 선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을 둘러보았어요. 사람 세상도 참 아름답구나. 그때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산나무를 캐러 올라온 아낙네 두 사람이 선녀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 얼굴이 참 곱다. 선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낙네들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남편? 아낙네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저렇게 고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었나? 조금 뒤 한 아낙네가 물었어요. 혹시 산 아래 초가집에 사는 나무꾼의 아내인가요? 선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낙네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외롭게 혼자 살던 나무꾼이 장가를 갔단 말이야? 정말 잘 됐네. 사람들은 모두 나무꾼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금세 이야기가 퍼졌어요. 나무꾼이 참 고운 아내를 맞았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더라.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대.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 한쪽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부자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욕심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온 마을이 저렇게 떠들썩한 거지?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군. 그렇게 말한 부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숲속의 바람도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초가집에는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장작 타는 소리만 들리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선녀가 들꽃을 꽂아두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나무꾼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환하게 웃곤 했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면 선녀는 문 밖에 서서 산길을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이 언제쯤 내려오는지 기다리는 것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거든요. 멀리서 장작을 가득 진 사람이 보이면 선녀는 금세 알아차렸어요. 오시나 보다. 그리고는 얼른 마당으로 달려나갔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무꾼은 등에 진 장작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오늘은 장작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왜요? 며칠 뒤에 비가 온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미리 장작을 사두려고 해요. 선녀는 장작더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매일 지고 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무꾼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기만 했어요. 칭찬을 들으니 괜히 쑥스러웠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선녀는 집 앞에 앉아 실을 뽑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 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사람 세상에 배 짜는 일도 금세 익힐 수 있었답니다. 가느다란 실이 선녀의 손끝을 지나자 예쁜 천이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마침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보게 되었어요. 어머나.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아가, 손이 참 곱구나. 선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와 천을 만져보았어요. 이렇게 고운 배는 처음 보는구나. 조금씩 배우며 짜고 있어요. 아니다.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솜씨가 아니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퍼졌어요. 나무꾼 아내가 짠 배가 얼마나 곱다던지. 햇빛을 받으면 비단처럼 반짝인데.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래. 마을 아주머니들은 하나둘 초가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짜는 거예요? 실은 어디서 이렇게 가늘게 뽑으셨어요? 선녀는 아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천천히 손을 잡아주며 알려주었답니다. 실을 너무 세게 잡으면 끊어져요. 살살 달래듯이 당겨야 해요.
아주머니들은 감탄했어요. 정말 마음씨도 곱네. 그 뒤로 선녀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는 반찬을 나누어 드리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려 주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옷이 젖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국을 끓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나무꾼은 참 큰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무꾼은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선녀님이 워낙 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자네도 착하니까 그런 인연이 찾아온 거지.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도록 생각했답니다. 정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 집에 돌아오니 선녀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선녀의 옷자락도 노을빛을 받아 곱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참 아름답다. 하지만 곧 미안한 마음도 함께 밀려왔어요. 다락 깊숙이 숨겨둔 날개옷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선녀님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겠지. 만약 알게 되신다면. 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선녀가 잠든 뒤에도 나무꾼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결국 조용히 다락으로 올라갔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은빛 날개옷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어요.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달빛을 받은 날개옷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나무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다시 날개옷을 곱게 접어 상자에 넣고 천으로 덮어두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부스럭. 천장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쥐인가?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천장 위에 있던 것은 쥐가 아니었어요. 낮에 초가집 근처를 맴돌던 까치 한 마리가 우연히 다락 창문 사이로 날개옷이 반짝이는 모습을 본 것이었답니다. 까치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새였어요. 저게 뭐지? 까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 숲속 나뭇가지에서 사슴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사슴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지? 바람은 평소보다 조금 세게 불기 시작했고 숲속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르르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작은 우연 하나가 앞으로 나무꾼과 선녀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동그랗게 맺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선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쓱쓱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에 참새들이 하나둘 날아와 마당을 콕콕 쪼았어요. 선녀는 웃으며 부엌에서 쌀 한 줌을 가져와 마당에 뿌려주었어요.
얘들아, 많이 먹렴.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맛있게 쌀을 쪼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이 미소를 지었어요. 새들도 선녀님을 참 좋아하는군요. 선녀는 참새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새들은 제 친구였어요. 정말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새들이 함께 노래해주곤 했답니다. 나무꾼은 신기한 얼굴로 웃었어요. 언젠가 그 노래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선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요. 그날도 나무꾼은 산으로 일을 나갔어요. 선녀는 빨래를 널고 마당의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의 상추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 구름을 따라가면 하늘나라가 있을까? 언니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웃으며 내려오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시던 일도 생각났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던 모습도 떠올랐답니다. 선녀는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두 잘 계시겠지.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세요? 선녀가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만났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답니다. 이걸 좀 가져왔단다. 바구니 안에는 갓 딴 감자와 오이 그리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들어 있었어요. 선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지난번에 준 나물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건 조금 드린 건데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선녀는 두 손으로 바구니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너라. 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선녀는 한참 동안 바구니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은 처음 느껴보았답니다. 저녁 무렵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오늘은 장터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장작이 모두 팔렸습니다. 선녀는 손뼉을 쳤어요. 정말 잘 됐네요. 덕분에 쌀도 사고 콩도 조금 사왔습니다. 나무꾼은 품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냈어요. 선녀는 궁금한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그건 뭐예요? 별건 아닙니다.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선녀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곱게 빗은 나무빗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윤이 나는 대추나무로 만든 작은 빗이었답니다. 선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 저에게요? 장터에서 보았는데 나무꾼은 괜히 머리를 긁적였어요. 선녀님 머리카락이 길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선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에는 보석으로 만든 빛도 있었지만 이 작은 나무빛이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느껴졌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녀는 빛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그날 밤 선녀는 새로 받은 나무빗으로 머리를 천천히 빗었어요. 사각사각 긴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흘러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머리를 빗는 선녀를 바라보던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선녀도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시간은 참 따뜻했어요. 며칠 뒤에는 장터가 크게 서는 날이었어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선녀님. 네. 내일 장터에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선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장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맛있는 것도 팔고 예쁜 물건도 많아요. 선녀는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선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밤새 장터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장터에서 그들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욕심 많은 부자는 이미 사람을 시켜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내일 장터에 나온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부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 아름답다는 여인을 직접 만나보겠군.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깍, 깍 하고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왠지 모르게 그 울음소리가 조금은 불길하게 들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선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답니다. 어젯밤에는 장터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잠도 쉽게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일까?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을까? 선녀는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나무꾼도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새 옷은 아니었지만 가장 아끼는 두루마기였어요. 선녀도 정갈하게 머리를 빗었어요. 며칠 전 나무꾼이 선물해준 나무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고 하늘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입었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따 뒤로 늘어뜨렸어요. 나무꾼은 방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선녀가 나오자 잠시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침 햇살이 선녀의 얼굴을 비추자 마치 꽃잎 위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처럼 환하게 빛났거든요. 선녀는 나무꾼이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자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러세요? 나무꾼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멋쩍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참 곱습니다. 선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장터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큰 들판에서 열렸어요.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사과 사세요. 싱싱한 채소입니다. 갓 만든 떡이요. 장터는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한쪽에서는 생선을 팔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옷감을 펼쳐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엿장수 주변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는 망치를 두드리며 농기구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선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어요. 장이 크게 서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선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그랗게 쌓인 수박도 신기했고 알록달록한 색실도 신기했고 반짝이는 녹그릇도 처음 보는 것이었답니다. 한참을 구경하던 선녀는 달콤한 냄새를 맡았어요. 이 냄새는 뭐예요?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한 가게를 가리켰어요. 꿀을 넣어 만든 약과입니다. 약과?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나무꾼은 장작을 판 돈으로 약과 2개를 샀어요. 선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 달콤한 꿀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선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무꾼은 선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괜히 흐뭇해졌어요. 천천히 드세요. 선녀는 웃으며 남은 약과 하나를 반으로 나누었어요. 같이 먹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먹으면 더 맛이 없어요. 나무꾼은 선녀가 건네준 약과를 받아 한 입 먹었답니다. 2 사람은 장터 한가운데 서서 함께 웃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욕심 많은 부자였답니다. 부자는 처음 선녀를 보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그는 선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무꾼을 흘겨보았어요. 저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군. 욕심 많은 부자는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데려오면 훨씬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데 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곁에 있던 하인을 불렀어요. 저 사람들을 몰래 따라가거라. 예, 나리.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오너라. 하인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 사람은 여전히 장터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작은 천 한 필을 사서 선녀에게 건넸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한 벌 지으면 좋겠습니다. 선녀는 천을 만져보았어요.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이 참 좋았답니다. 이걸로 나무꾼님 옷도 지어드릴게요. 제 옷이요? 네. 늘 같은 옷만 입으시잖아요. 나무꾼은 손을 저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선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같이 살림을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괜히 목이 메었어요. 같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장터를 둘러본 2 사람은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선녀는 처음 가본 장터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참 귀여웠어요. 약과도 정말 맛있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이야기를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선녀가 웃을 때마다 초가집도 함께 환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초가집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는 하인이 숨어 있었어요. 하인은 집을 유심히 살펴본 뒤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부자의 집으로 돌아가 말했답니다. 나리, 알아왔느냐? 예. 그 여인은 산 아래 초가집에서 나무꾼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군.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 잎이 우수수 흔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슴은 멀리 숲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어요. 산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나뭇잎이 빙글빙글 춤을 추며 땅으로 내려앉았답니다. 선녀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한데 모아 작은 언덕을 만들었어요. 나무꾼이 장작을 패고 있는 동안 선녀는 낙엽을 한 아름 하나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이것 좀 보세요. 무엇입니까? 낙엽에서 햇빛 냄새가 나요. 나무꾼은 낙엽을 한 장 집어 코끝에 가져다 대었어요. 그러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선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계절을 매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찾아오지요. 선녀는 한참 동안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에도 아름다운 꽃은 많았지만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은 없었답니다. 사람 세상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같은 산인데도 날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네요.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이 좋습니다. 힘들어도 매일 오르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선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둥근 달이 산 너머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선녀는 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제 집이 있어요. 나무꾼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끔은 많이 보고 싶어요. 선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나무꾼의 마음에는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언니들도 지금쯤 절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나무꾼은 선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꼭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답니다. 혹시 상자가 잘 있는지, 혹시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무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풍년이 들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가집을 찾아와 말했어요. 나무꾼, 이번에는 꼭 함께 와야 하네. 선녀도 데리고 오게. 선녀도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잔칫날 아침.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잔치는 무척 흥겨웠어요.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젊은이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둥글게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들은 떡을 나누어 주었고 할아버지들은 풍물을 치며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선녀도 아이를 안고 사람들과 함께 웃었어요. 모처럼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지요. 하지만 그 무렵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열린 창문을 살짝 밀었답니다. 끼익 문이 조금 열리면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작은 사다리가 눈에 드러났어요. 아무도 없는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천장에 걸린 거미줄을 흔들었고 다락 한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 위에 먼지가 살짝 날렸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으로 까치 한 마리가 훌쩍 날아들어왔어요.
예전에 은빛 날개옷을 보았던 바로 그 까치였답니다. 까치는 반짝이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다가 다락으로 폴짝 올라갔답니다. 깍! 상자 틈 사이로 희미한 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까치는 호기심에 상자를 쪼기 시작했어요. 톡! 톡톡! 낡은 나무 상자의 뚜껑이 조금씩 흔들렸답니다. 한 번 더. 톡! 결국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순간 은빛이 다락 가득 퍼졌답니다. 까치는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였어요. 반짝이는 날개옷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까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너무 아름다워 보여 부리로 천끝을 살짝 물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휙 날개옷이 상자 밖으로 흘러내려 바닥에 펼쳐졌어요. 은빛 비단은 햇빛을 받으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답니다. 까치는 놀라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마침 잔치에서 돌아오던 선녀가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기가 잠들었네요. 나무꾼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녀는 뒤따라 들어오다가 문득 다락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또 저 빛이야. 선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다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선녀님? 나무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녀는 듣지 못했어요. 한 계단, 또 한 계단. 천천히 다락으로 올라갔답니다. 나무꾼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됩니다. 다급하게 외치며 뒤따라 올라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녀는 열린 상자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은빛 날개옷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 날개옷. 선녀는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익숙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틀림없었어요. 몇 해 전 연못가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날개옷이었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선녀의 눈에는 슬픔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무꾼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제가 숨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녀는 두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져가던 의문이 모두 풀렸지만 그 답은 너무 슬픈 것이었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멀리 마당에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꽃을 가지고 혼자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답니다. 그 웃음소리만이 조용한 초가집 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선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는 날개옷을 꼭 쥔 채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리고 있었답니다. 나무꾼도 선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온 단단한 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뒤 겨우 숨을 고른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연못에서 처음 선녀님을 보았을 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가난했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슴이 나무꾼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날개옷을 숨기면 선녀님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선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모두 알고 계셨나요? 나무꾼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 한마디에 선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무꾼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말하는 순간 선녀님이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그 하늘 너머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언니들이 있었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저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무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선녀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말했답니다. 부탁입니다.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당에서 딸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다리에 꼭 안겼답니다. 선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아이는 엄마 얼굴을 만지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선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 그 작은 손길에 선녀는 더 크게 울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한숨만 쉬었고 선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날개옷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졌답니다. 선녀는 놀라서 날개옷을 바라보았어요. 이 빛은 순간 하늘 높은 곳에서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딩딩 마치 구름 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답니다. 선녀는 숨을 멈추었어요.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새벽을 알리던 종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막내야, 막내야. 선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나무꾼은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답니다. 날개옷은 단지 옷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와 선녀를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이 선녀를 다시 하늘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날개옷의 빛은 더욱 환해졌고 초가집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푸르스름하게 밝아졌고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답니다. 초가집 안은 조용했어요. 선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나무꾼도 문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마침내 선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무꾼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 말을 듣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어요. 몇 년 동안 제 소식도 모르고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나무꾼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선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선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선녀는 아이를 꼭 안아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이는 엄마 품이 따뜻한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 선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여러 번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눈물이 아이의 볼 위로 뚝 떨어졌어요. 잠시 뒤 선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어깨에 걸쳤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날개옷을 입는 순간 희미했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선녀의 몸을 은은하게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긴 머리카락도 바람에 살며시 흩날렸고 옷자락에서는 작은 별빛 같은 빛들이 반짝반짝 흩어졌답니다. 나무꾼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선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탁입니다. 저는 선녀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선녀도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당신과 우리 아이를 사랑해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답니다. 저를 기다리는 가족도 있어요. 그 말에 나무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 아이는 엄마가 날개옷을 입은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엄마 예뻐. 선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어 보였어요. 고마워. 아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준 선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산의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고 하얀 꽃잎들이 빙글빙글 춤추며 날아올랐답니다. 선녀는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새던 지붕도 작은 텃밭도 장작더미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했어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말을 마친 선녀는 두 손으로 아이를 한 번 더 안아 올렸어요. 판본에 따라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선녀가 어린 딸을 품에 안았답니다. 우리 아가,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 순간 날개옷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어요.